인구 소멸 국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세계 최초로 별다른 외부 요인 없이 합계 출산율이 0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14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185조 원 규모의 예산을 썼지만 결국 이 상황이 된 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한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위,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 2위,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리고 1위,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이유 때문에 일부 기성세대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죠. 과거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보다 생활 여건이 훨씬 나아졌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요즘 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요즘 세대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이란 책에서 조영태 교수는 인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멜서스가 말한 인간의 본능에 집중해 저출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멜서스가 주목한 인간의 본능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낳고 종족을 보존하는 재생산 본능,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능 중 늘 생존 본능이 앞선다고 봤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이를 낳지 않을 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생활 공간의 밀도가 높을 때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 생존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대한민국에 대입해서 생각해봅시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이상할 정도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만 몰려있는 나라입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이 많은 만큼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모든 인프라가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도 주로 활동하는 공간도 대부분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많은 수의 청년이 수도권에 사는 걸 목표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원하는 걸 누리고 살 수 없잖아요. 시장 논리에 따라 물가도 집값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경쟁에 밀려 도태되니까요. 그래서 조영태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점이 어쩌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더라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자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좁은 공간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멜서스가 말한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오늘 7월 11일은 인구의 날. 앞에서 말한 대책을 정답이라 할 순 없지만 14년째 계속된 대책이 별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은 지금 이제는 정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